안녕하십니까. 파이터치 연구원 나종지 원장입니다. 오늘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생활시간조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생활시간조사는 하루를 국민들이 어떻게 보내는지 거기에 대해 조사한 건데요. 주로 뭐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여가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취침을 하겠죠. 여기서 우리가 좀 착안할 것은 주 52시간이 현 정부 들어서 2018년도 7월부터 시행됐는데, 주 52시간에 따라서, 주당 근로시간이 이제 많이 줄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줄은 시간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여가 활동을 하면 주로 소비를 많이 하겠죠. 소비가 늘어나면, 거기에 맞는 또, 기업들이 물건과 서비스를 또 생산해야 되고, 그 물건과 서비스 생산하기 위해서 또 사람을 또 채용해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선순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 52시간을 하면 근로시간이 단축되니까 그 단축된 시간만큼 여가 활동을 많이 즐겨서 이와 같은 선순환적인 그런 경제 활동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이제 예측이 있었는데, 과연 그렇게 됐을까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주당 근로시간이 얼마만큼 줄었는지 그 추이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임금 근로자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을 보여줍니다. 단위는 이제 시간입니다. 그래서 점선은 주 52시간을 시행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주 52시간은 2018년도 7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자, 그래서 주 52시간을 시행 전에는 2014년도 8월달에 보면은 38.1시간이었고 16년도 17년도 모두 38.1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주 52시간을 시행하니까 그 주당 근로시간이 확 줄었는데 2018년도 8월달에 36.6시간으로 줄었고 2019년도에는 35.9시간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주 52시간을 시행하기 전에는 그 근로시간이 뭐 38.1시간으로 쭉 유지가 되다가 2018년도에 들어서 이게 확 주는데 주 52시간 바로 시행 때문에 주당 근로시간이 확 줄게 됐던 것입니다. 자, 주 52시간제를 시행하면 근로시간이 줄기 때문에 그 세이브된 시간을 주로 어디에 썼을까 이렇게 관심이 되는데, 주로 저희는 이제 여가 활동에 쓰지 않았나. 그래서 그 여가 활동을 하게 되면 결국 이제 그 소비 활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경제에 선순환할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이 기사에 보면은 잠자는 데 썼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잠자는 건 이제 경제 활동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 52시간제를 시행해서 근로시간이 줄면 그것을 사람들이 여가를 즐겨서 삶을 좀 윤택하게 하고, 그 여가 활동을 통해서 경제 활동이 되니까 결국 경제가 선순환할 것이라 봤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잠을 잤다는 거죠. 참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 내용을 보면 오늘 이제 통계청에서 2019년 국민 생활시간 조사에 대해서 좀 발표를 했는데요. 이 생활시간 조사는 5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거, 그 다음에 2019년 거를 이제 오늘 발표한 것인데, 2014년에 대비해서 일 관련 시간은 3분 감소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주 52시간을 시행해서 3분 감소했다는 건 너무 좀 작은 것 같은데, 이 수치가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면 시간은 이제 14년 대비해서 13분이나 늘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 시간이 줄은 거에 대비해서 수면 시간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통계청의 사회통계기획과장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일한 행위자 중에서 평균 시간을 조사해 보니 2014년에 비해 일 관련 의무활동 시간이 11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게 지금 맨 위에 기사 내용은 이제 3분 감소했다 그랬는데, 통계청에서는 일한 사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한 사람만 볼 때는 평균적으로 11분 감소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앞에 나오는 3분이 아니고 이제 11분이 되겠죠. 그래서 일하는 시간이 11분 감소했으니까 그 감소한 만큼 13분 했으니까 거의 다 수면 시간에 투입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기사에서는 주 12시간으로 인해서 늘어난 시간을 잠자는 데 썼다, 이렇게 충격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 매일경제신문에 나와 있던 그 2014년 대비 2019년에 일한 시간이 3분밖에 안 줄었다는 것은 거기에 일 관계 없는 사람, 그러니까 일 관련해서 행위하지 않는 사람도 같이 포함돼서 평균이 낮기 때문에 3분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한 사람만 뽑아서, 즉 일한 행위죠. 그 행위자의 평균 시간을 실질적으로 일한 사람의 하루 평균 시간을 따져보니까 다음과 같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2014년도에는 평균적으로 6시간 하루에 40분 일했습니다. 19년도에는 6시간 28분 일했습니다. 그래서 12분이 감소했습니다. 아까 그 통계청에서도 11분 감소했다 그러는데 제가 통계청 데이터에 직접 들어가서 생활시간 조사를 데이터를 보니까 11분이 감축한 게 아니라 12분 감축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면 시간을 보시면 하루에 2014년도에는 7시간 59분을 이제 자는데 2019년도에는 8시간 12분을 자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수면 시간이 13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보시면은 주 52시간으로 인해서 이 근로 시간이 12분 줄었는데 그 12분을 다 지금 대부분 수면한 곳에 투자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연령별로 하루에 일을 몇 시간 하고 수면을 몇 시간 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대의 경우에는 2014년 대비해서 일하는 시간은 하루에 평균 29분 줄었고 잠자는 시간은 25분 늘었습니다. 즉, 주 52시간으로 인해서 이렇게 준 시간을 대부분 취침하는 데 투자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20대의 경우에도 일하는 시간이 13분 줄었는데 수면 시간이 16분 늘렸습니다. 20대도 10대와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10대와 20대가 상당히 그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 좀 많이 줄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대와 20대는 주로 이제 알바를 많이 하는데요. 이 알바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임금이 작기 때문에 근로 시간을 많이 하죠. 그래서 주 52시간을 넘어가게 돼서 일을 많이 하게 돼서 월에 어느 정도 임금을 가져가게 되는데 주 52시간 때문에 그 근로 시간이 주니까 이렇게 10대와 20대에서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 많이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0대는 일하는 시간이 7분 줄었고 수면 시간이 16분 늘었고, 40대는 6분 일하는 시간이 줄었고 수면 시간이 18분 늘었습니다. 자, 30대와 40대는 일하는 시간이 줄은 것 대비해서 수면 시간이 아주 많이 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50대의 경우에는 일하는 시간이 7분 줄었는데 수면 시간이 8분 늘었습니다. 즉 50대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줄은 일하는 시간을 대부분 취침하는 데 투자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0대는 패턴이 이상한데요. 60대는 오히려 일하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1분이지만 늘었습니다. 그리고 수면 시간은 4분 늘었습니다. 자, 60대의 경우에 왜 일하는 시간이 늘었을까요? 주 52시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현 정부 들어서 소득주도 성장으로 인해서 일자리 대형 참사가 발생하니까 그 고용 참사를 봉합하기 위해서 60대 단기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갖고 60대 이상의 분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했죠. 그러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근로시간이 늘은 것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학력, 교육 수준별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일하는 시간이 32분 줄고 많이 줄었네요. 수면 시간이 이제 9분 늘었습니다. 중학교 졸업한 경우에는 이 경우에도 일하는 시간이 33분이나 줄었습니다. 하루에 많이 줄었네요. 자, 수면은 17분 늘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신 것처럼 중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주 52시간으로 인해서 근로시간이 많이 단축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고등학교 졸업의 경우에는 일하는 시간이 13분 줄고 수면 시간이 13분 늘었습니다. 정확히 줄은 시간만큼 잠자는 것에 투자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대학교 졸업 이상의 경우에는 이제 일하는 시간은 11분 줄고 수면 시간은 14분 늘었습니다. 자, 대학교 졸업 이상의 경우에도
주 52시간을 해서 일하는 시간을 줄은 것을 대부분 수면하는 것에 투입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약을 해보면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한 이후에 근로시간이 이제 줄게 되면 여가시간이 생기는데 그 여가시간을 여가활동을 통해서 소비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잠을 자는데 투자했다. 참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비경제 활동을 했다는 것이죠. 자, 전혀 예상하고 다른 그런 양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 52시간제로 일하는 시간이 많이 줄어든 연령층은 10대와 20대라는 것입니다. 이 10대와 20대는 이제 알바를 많이 하는데 시간급을 받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일할수록 돈을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은 시간을 일하게 되는데 이 주 52시간제로 인해서 그 일하는 시간이 많이 줄게 돼서 타격을 많이 입게 된 연령층인 것이죠. 다음에 주 52시간제로 타격을 많이 입은 그 학력층은, 즉 교육 수준은 바로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타격을 입었다. 그분들이 이제 근로시간이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시장을 규제하면 전혀 예상치 못한 효과가 발생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정책도 정부가 시장을 이기려고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계속해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진짜 시장이 조그마하고 이럴 때는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통제가 가능했지만 지금은 시장이 워낙 다변화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그런 부작용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시장에 맡겨서 시장의 논리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정부는 그 시장에서 해결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장 실패죠. 그런 것에 대해서 정부가 나서서 간접적으로 이 시장을 보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가라는 것을 이번 사례를 통해서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